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8시 30분 광기강풍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나스닥에 대한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반등에 대한 기쁨도 잠시, 간밤에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양봉이 연출되었었는데요. 그 양봉의 흐름들을 모두 다 좀 상승 반납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의 마감이 사실 전체적인 주봉의 마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주봉 차트의 마감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하방이 지지되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증시 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증시에 대한 추이에 대한 경계로 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마감도 조금은 힘을 쏟기보다는 경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나스닥 시장이 빠지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미 어제부터 해서 그동안의 대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뭐 러시아, 뭐 중국, 그 밖에 금리 인상적인 환경을 떠나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으로 관심이 이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추가적으로 해서 대내외 변수가 다시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실적을 바라보되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감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연준의 빅스텝 이야기들이 달러 강세라든지 국채 금리의 변동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답답한 모습은요, 미증시에 대한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증시가 크게 올랐다고 해서 큰 폭으로 코스피가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방향성은 따라가지만 그 등락폭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 시장의 가장 답답한 거는 이렇게 우리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사실은 외국인들과 같은 주요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수급 부재는 결국에는 환율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의 빅스텝 경계,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 자, 이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아주 자유롭지가 않다. 다시 한번 수급을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달러 이 인덱스하고요. 지금 우리 현재 원달러 지수의 흐름인데요. 쉽게 말하면 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어렵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상승세의 위치에서 환율 수혜가 되는 수출 기업들을 보자. 뭐 대표적으로 IT, 뭐 자동차, 의료기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뭐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바스켓이 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급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하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수출에 대한 동향이 큰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혜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를 어제 만들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분명히 영향이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영향을 주었던 주요 이야기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의원 중에 매파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50bp 상승, 그러니까 0.5%의 금리 인상에 대한 큰 보폭,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국채 금리 달러화에 대한 흐름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도표는요, 어제 새벽 시간 장중의 모습인데요. 이 발언 이후부터 해서 국채 금리가 뜨고 달러화 강세 분위기로 해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으로 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갈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력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속도 조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수출주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동안에 환율에 대한 환차손이 될 수 있는 수출입 기업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좀 드러날 텐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 분위기, 또 미증시가 빠졌던 내용들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주는요, 2차 전지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입니다. 자, 이 트위터 이야기를 꺼내면은 바로 연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트위터에 대한 경영 참여 의사인가, 트위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자세가 나올까, 이와 같은 좀 경계를 드러냈었는데, 자, 결국에는 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이 여기 나왔는데요. 일단은 트위터 지분을 모두 53조 원에 사겠다라는 좀 헤드라인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트위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와 같은 이 M&A에 대한 과정이 간다라면은 자금 수요를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추가 지분 매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해서 어제 미증시 내에서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위터 매입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인데, 사실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출고라든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은, 또 전기차 기업들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주가 향방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성을 좀 따라가는 경향, 상당히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주가에 관심이 높죠.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조정으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저는 오히려 매수.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볼 것인데, 사실 이 테슬라 모터스 주가만 빠진 것이 아니라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조정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조정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모터스가 사실 1000달러가 넘어가는 이 시점대에 다시 한번 액면 분할과 같은 주식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때 주가가 내려왔고, 다시 한번 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주식 분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상단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조정 흐름을 따라준다? 테슬라 모터스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어제 이 로시드라든지 리비안과 같은 기업들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로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시드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좀 저조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향후에 소비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큰 폭의 개선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루시드에 대한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이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 해외 현지에 대한 증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올해부터 해서 2025년도 때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공장만 14곳을 짓습니다. 굉장히 빠른, 굉장히 압축적인 투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를 준비할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지켜봐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를 준비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잘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는 기업들, 해외에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 먼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기타 등등 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원준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해서 SKI 테크놀로지는 좀 부진합니다. 시장에 조금은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저는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자, 우선은 이 SKI 테크놀로지는요, 2차 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소재 기업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에코프로 BM과 대주전자 제로를 저도 역시나 크게 계속 강조드렸었죠. 이들 종목들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가장 앞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세대 변화가 3.5세대, 4세대로 바뀐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배터리는 3세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 바뀌어가는 세대 변화에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해질과 분리막도 빠지지 않고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분리막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향후에 지금은 2차 전지 분리막이지만 향후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수소 연료 전지 분리막에서 분리벽으로 넘어가는 MEA 방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된다라면 SK INA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큰 모멘텀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만 이 S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보다 조금은 소개됐던 이유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악재이기도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지역에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중국, 유럽,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헝가리, 터키 이 거점 지역이 중요한데 SK I 테크놀로지는 폴란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 거점으로 해서 유럽 시장의 완성차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공급에 대한 승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승인이 나올 때까지 주가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 기점, 아직까지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를 만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회복에 조금 더딘 모습인데요. 그 부분들 나온다면 아주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회사는 SK I 테크놀로지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하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공장에 대한 개선점 2024년도에 풀가동 예상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대응,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서 이 에코프로 BM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 회복력이 상당히 크죠.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원준. 자, 이 종목도 주가 상승세 고개를 잘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바닥에서 소개드렸던 엔캠. 자, 이 종목도 바닥 탈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시장 부진함을 이겨내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SK I 테크놀로지. 자, 주가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의 하향 추세를 그리고 나서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자, 저는 오늘 테슬라 모터스 이야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본다? 그럼 저는 이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다음 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6천 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1만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증시가 쉽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아주 부담스러운 장은 아닙니다. 좀 시장을 여유롭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